그날 밤 11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친구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남자친구 민호 오빠랑 나 사귀게 됐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3년 동안 함께한 민호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수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이 나를 배신한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야, 그런 농담하지 마, 무섭게.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진짜야, 언니 정말 미안해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 그런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랑이 그런 거라고.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를 빼앗고서 하는 말이 그거였다.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바로 연락했다. 수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진짜야. 민호의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수진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렇게 3년 연애가 끝났다. 하루아침에 연인도 친구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녔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 만나고 있었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신호를 놓쳤나? 다음 날부터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건 한 달 전 일이었다. 셋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간 날,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언니, 민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부러워. 그때는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다. 두 번째로 떠오른 건 2주 전 일이었다. 민호가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취소했다.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어. 미안해. 그런데 그날 밤 수진이의 SNS를 보니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혼자 간 건지 누구랑 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호와 함께였을 것이다. 세 번째로 떠오른 건 일주일 전 일이었다. 수진이가 갑자기 연애 상담을 요청했다. 언니, 남자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나는 친구로서 진심으로 조언해줬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봐.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내가 준 조언으로 수진이가 내 남자친구를 빼앗았다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들이었다. 공통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미 한 달 전부터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다. 너만 몰랐어.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들의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배신감이 들었다.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회사도 병가를 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이 한심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수진이는 나보다 뭐가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친언니가 찾아와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울어봤자 돌아오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을 생각해야지.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망가지면 안 돼. 언니 말이 맞았다. 나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둘과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이었다. 민호와 수진이의 번호를 차단했다. SNS에서도 언팔로우하고 차단했다. 공통 친구들에게도 부탁했다. 나한테 둘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두 번째로 한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다. 우리가 자주 갔던 카페나 식당은 피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모두 정리했다. 민호가 선물해준 목걸이와 반지,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걸 버리거나 어머니께 맡겼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었다.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다. 혼자 하는 일들이 외롭고 쓸쓸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만의 시간이 소중해졌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다. 새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밝아진 내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이다. 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할 말이 있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만나서 들어본 수진이의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다. 언니, 나 민호 오빠랑 헤어졌어. 3개월 전에 그 사람 바람 피웠어. 순간 말이 안 나왔다. 민호가 수진이한테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한테만 잘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하더라.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언니를 배신한 게 평생 후회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다. 수진이도 나와 똑같이 당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어. 하지만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민호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아마 나와 사귈 때도 다른 여자들과 만났을지도 모른다.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도.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시원했다. 그런 사람을 일찍 정리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회사 후배였다. 역시나였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정리가 됐다. 민호에 대한 미련도 수진이에 대한 원망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남자친구나 친구들에게 의존적이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솔직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선배였다.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었다. 민호와 수진이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 다 다른 사람들과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결국 서로에게 돌아간 것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곧 이해가 됐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았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들에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착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민호가 진실한 사람인 줄 알고, 수진이가 진짜 친구인 줄 알고, 하지만 그 배신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처음에는 끝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친구라는 건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 연인이라는 건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것이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지나간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원망과 분노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건 아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론 다시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사람들이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치유다. 지금 내가 행복한 건 그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 때문이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한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더 현명하게 만들고 더 진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기를 바란다.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